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5위 공개입니다. 당신의 감기 증상, 감기가 아닐 수 있다. 여름철 고열, 기침, 두통, 콧물, 오한의 증상으로 아무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는 당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려 치사율 15%에 달하는 이 질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 즉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체로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목숨에 치명적인 레지오넬라 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폰티악 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그 이유는 더운 여름철에 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각수, 에어컨, 샤워기 등에 균이 아주 바글바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45건이었던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128건,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이 무려 15%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흡연자, 신부전증, 폐질환,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짚어드립니다. 고열, 마른 기침, 두통, 무력감과 권태감의 증상이 보인다. 또는 호흡곤란, 설사, 위장장애까지 있다면 탈이 났나? 에어컨을 많이 쐬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날로 정하셔서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근 뒤 칫솔로 살살살살 청소를 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냉각기 관리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공원이나 등산 가셔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많이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수욕장에는 독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광범위하게 이제 빨간 환부가 보이는데요. 자, 저게 무엇이냐? 바로 여름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에게 물린 자국입니다. 해파리 다리. 해수욕장 가면 바다 위에 작은 해파리들이 뭐 둥둥 떠 있잖아요. 다들 뭐 신기하다, 귀엽다 하면서 크게 경계를 하진 않는데요. 2012년도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4시간 만에 사망하는 등 온난화로 해파리들이 요즘 급증해서 그만큼 사고 소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해파리 종류는 식용이 가능한 것부터 맹독을 지닌 종까지 약 200여 종이 있는데요. 자,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로요. 주로 7월 중순부터 남해와 동해에 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작은 해파리들 아시죠? 그게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어린 해파리들인 겁니다. 다 자란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길이가 50cm에서 1m까지 가는 아주 대형 해파리인데요. 되게 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촉수에 조금이라도 살이 닿으면 촉수에 달린 수천 개의 자포, 즉 독이 든 침인 이 자포가 피부에 찰싹 붙어서 독을 주입하는 겁니다. 해파리 촉수에 감겨서 이 독에 쏘이면 채찍을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구역질, 근육마비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요. 심하면 전신으로 독이 퍼져 자칫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일단 물렸다면 그 즉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꼭 해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는데요. 절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뿌려 피부에 남아있는 자포를 씻어내야 합니다. 만약 가시 모양의 촉수가 박혀 있다면 보이는 대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등장만으로 그 해수욕장을 공포 자체로 만드는 녀석이 있습니다. 상어 또 나오나요, 지금? 자, 이 생물의 이빨은 잠수용 슈트를 뚫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 1mg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장어. 독사예요?
뱀장어, 뱀장어. 뭔데? 바로 이것. 저게 뭐예요? 뭐야, 불가사리? 문어네, 문어. 문어? 저기 보이는 저 생물, 그냥 문어가 아니라 맹렬하고 강력한 독을 가진 파란 선 문어입니다. 아주 작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문어이지만 이 작은 녀석이 가진 독은 보고의 독과 같은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고의 독보다 무려 1000배가 더 강력한 독.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1000배는? 저 작은 몸에 보고의 1000배가 달하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독약의 대명사, 일명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청산 나트륨의 무려 1200배. 와. 자, 이 파란선 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바다의 산호와 암초에 삽니다. 자, 문제는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포항에서도 얘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이 작은 문어를 발견한 피서객이 처음 보는 문어다. 되게 예쁘네라고 잡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쫙! 자, 남자는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고통에 바로 119를 불러 응급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요. 다행이네. 문어침 속 테트로도톡신 독이 근육을 마비시켜 우와. 무려 열흘 동안 손뼈가 시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뭐 잠깐 부었네,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정말 이 선에서 다친 게 정말 다행이신 거죠. 빨리 좀 조치를 정말 운이 하셔서. 좋으셨던 겁니다. 예. 특히나 저 파란선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몸의 겉면에 독이 흐르고 있거든요. 파란선 문어의 스킨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독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만약 파란선 문어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막 무조건 만져볼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반드시 주의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 기자는 퇴근을 하셨고요. 그렇죠. 네. 전 기자가 정말로 3명의 공동 1등을 이뤄낼 것이냐. 자, 우리 가족을 노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이번에 6입니다. 파도의 역습, 모모모 주의보. 피서지의 메카, 부산 해운대. 정말 그 넓은 해운대를 피서객들이 가득 메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휴가의 단꿈을 모두 휩쓴 일이 있었죠. 지난 2017년 7월 31일 해안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70여 명의 관광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건데요. 피서객들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이유, 바로 이안류. 이안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 다행히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되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난 2007년엔 이안류로 인해 해운대에서 사망자가 발생. 또 2010년엔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파도의 역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안류는 순식간에 200m 이상의 깊은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안류를 만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안류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파도가 고르게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협곡이나 암초 같은 해저 지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돼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 해운대나 제주 중문, 강릉 경포, 보령 대천 등의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안류에 대한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났을 때 일단 이안류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러면 절대 무리해서 육지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최대한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튜브 속이었다면 꽉 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구조가 늦어져서 헤엄을 쳐서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면 육지와 45도의 비스듬한 방향으로 수영해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11년 해운대를 시작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안류 위험 지수가 주의 단계일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8입니다. 태풍에서 우리 집 지키기.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예.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죠. 깐깐하게 해주죠. 예, 예. 혹시 모를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1544-4500.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7위 공개입니다. 알쓸미노 우리 생활 초밀착 자연재해.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한 근원.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엔 6입니다. 모모모모가 건져 올린 생명,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타국의 은인. 주택 572채 침수, 농경지 약 36만 평 침수, 재산 피해 약 685억 원. 2014년 8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말 그대로 재난 상태가 된 부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장군은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1m 50cm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들은 근처 다리 위로 간신히 대피했는데요.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유.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이 모두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떡해. 이때 다리 위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 이대선, 손평조, 구봉철 씨. 이 부산 사나이 삼총사는 아기와 아기 엄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대선 씨는 굵은 밧줄, 로프를 준비했고요. 손평조 씨는 그 로프를 집 문에 연결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부산 사나이 구봉철 씨가 아이 엄마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던 찰나 마 그냥 가면 뭐하노? 알을 구하려면 이걸 가져가서. 이대선 씨의 부인께서 구봉철 씨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고무대야. 김장할 때 쓰는 그 빨간색 고무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구봉철 씨는 아이를 고무대야에 조심히 태우고 발도 닿지 않는 곳을 로프에 의지해서 건너고 또 건넜고요. 약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합니다.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려는 선량한 마음과 번뜩이는 기지까지 정말 이 부산 사나이들 쏴라 있네!